안녕하세요. 테슬라디오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로보택시 출시와 관련된 최신 소식, 아크인베스트의 낙관적 전망, JP모건의 테슬라, 지지 테슬라의 사업 확장 계획 경쟁사의 대응, 그리고 법적 논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아크인베스트가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약 20만 대의 로보택시가 오스틴 도시 내 모든 차량 주행 거리를 충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우버나 리프트 같은 라이드헤일 시장을 넘어 개인 차량 소유까지 포함한 전체 차량 주행 거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크인베스트는 이 시장의 잠재 규모를 10조 달러로 추정하며 테슬라가 이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들은 오스틴과 같은 도시에서 20만 대의 로보택시와 개인 소유 차량이 에어비앤비와 유사한 방식으로 통합된 플릿을 통해 모든 이동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물론 이는 평균 차량 속도와 공차 주행 거리 같은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잠재력은 엄청납니다. 아크인베스트는 테슬라의 모델 3과 모델 Y의 현재 글로벌 생산량이 미국 내 상위 10개의 도시의 차량 주행 거리를 충족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로보택시가 경제적으로 운영될 경우 차량 소유 비용의 일부만으로도 이용 가능해지며 이는 점차적으로 개인 차량 소유를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차량 소유 자체를 불필요하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에서 차량 3대나 4대를 2대, 1대로 줄이고 나아가 차량을 전혀 소유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뉴욕의 마차가 단 5년 만에 자동차로 대체된 사례와 유사한 급격한 변화로 시장의 전환 속도가 빠를 수 있다고 합니다. 아크인베스트는 라이드헤일 시장이 이미 수백 대의 택시에서 수천 대의 차량으로 확장된 것을 예로 들며 로보택시가 수십만, 나아가 수백만 대 규모로 성장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2029년까지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이 기업 가치의 90%를 차지하며 10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로보택시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를 위해 테슬라는 마일당 비용을 2달러에서 50센트, 심지어 25센트까지 낮추려 하고 있으며 이는 버스나 개인 차량 소유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런 가격 경쟁력은 단순히 라이드헤일을 넘어 전체 이동 시장을 재편할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다음으로 JP모건 체이스가 테슬라의 FSD 기술을 미래 교통수단으로 적극 홍보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JP모건은 지난 분기에 테슬라 주식을 70% 늘리며 660만 주를 추가로 매입해 총 4,600만 주, 즉 약 146억 달러 규모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6월 30일 기준으로 테슬라 주가가 317달러로 마감되었을 때의 가치로 JP모건은 이제 테슬라의 5번째로 큰 기관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고객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테슬라의 FSD가 수십억 마일에 익명화된 실제 주행 데이터를 활용해 훈련되었다며 이 기술이 운전에 가장 스트레스 받는 부분을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JP모건은 테슬라 차량 구매 시 7,500달러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테슬라 금융 파트너로서의 역할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JP모건의 애널리스트들은 여전히 테슬라 주식에 대해 비중 축소 의견을 유지하며 지난 3월 주가 목표를 135달러에서 120달러로 낮췄습니다. 이는 투자은행 부서와 애널리스트 간의 내부 방화벽 때문으로 보이지만 CEO 제이미 다이먼의 전략적 판단이 테슬라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JP모건과 테슬라는 계약 이행 문제로 소송전을 벌였지만 최근 몇 달간 관계가 개선되며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쟁사가 테슬라 사업을 선점해온 상황에서 JP모건이 테슬라와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은 확장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오스틴에서 테슬라 모델 Y 차량들이 텍사스 제조업체에 번호판을 달고 운전자 없이도 핸들에서 손을 떼고 주행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로보택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고 테스트를 강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테슬라는 시카고에서 FSD 차량 운영자를 대거 채용 중이며 이는 샌프란시스코, 뉴욕, 템파, 마이애미, 팔로알토, 오스틴에 이어 시카고가 다음 로보택시 출시 도시가 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테슬라는 이러한 확장을 통해 내년 중반까지 수천 대의 로보택시를 투입하며 사업 규모를 빠르게 키울 계획입니다. 한편 경쟁사들은 테슬라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혼다가 테슬라와의 파트너십 대신 캘리포니아 기반 AI 회사 헬름 AI와 협력해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발표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 시스템은 2027년부터 혼다 차량에 탑재될 예정이며 헬름 AI의 팀에는 테슬라 출신 직원 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2024년에 테슬라를 떠났지만 테슬라의 엔드투엔드 신경망 전환 시점 이전에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헬름 AI가 카메라만 사용하는 테슬라 방식 대신 라이다 같은 추가 센서를 채택할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혼다의 이번 결정은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서 독자 노선을 추구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테슬라의 사이버캡 같은 저비용 자율주행 차량의 생산 능력과 비교했을 때 경쟁사들이 3년에서 5년 내에 테슬라를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다음으로 테슬라를 둘러싼 법적 논란도 주목할 만합니다. 최근 샌프란시스코 연방판사가 테슬라 소유주들이 2016년부터 이어진 자율주행 기능 과장 광고를 이유로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이 소송은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 차량이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사 웨이모의 공동 CEO 테크나 마카나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비판하며 웨이모가 이미 여러 도시에서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경쟁사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엔드투엔드 비전 기반 AI, 수직 통합 제조, 그리고 방대한 데이터 우위를 바탕으로 미국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선두를 달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테슬라 로보택시 사업 및 FSD 기술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과 자율주행 기술인 FSD는 교통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오스틴에서 진행된 테스트는 테슬라의 야심찬 계획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텍사스 제조업체 번호판을 단 테슬라 모델 Y 차량들이 운전자의 손이 핸들에서 떨어진 상태로 주행하는 모습이 다수 목격되었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오스틴 내 로보택시 서비스 지역을 넘어 고속도로까지 테스트 범위를 확장하며 자율주행 기술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테스트가 일관되게 진행되며 2026년 중반쯤 수천 대의 로보택시가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단계에 이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는 단순히 초기 테스트를 넘어 여러 도시와 지역으로 서비스가 확산되며 로보택시의 운영 규모가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테슬라는 이미 오스틴에서 소규모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이는 일회성 하드웨어 판매에서 벗어나 반복적인 고마진 수익 모델로 전환하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러한 전환은 테슬라의 장기적인 비즈니스 전략이 단순한 자동차 제조를 넘어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자로 자리 잡으려는 목표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테슬라는 로보택시 사업의 지리적 확장을 위해 적극적인 채용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FSD 차량 운영자를 대규모로 채용 중이며 이는 샌프란시스코, 뉴욕, 템파, 마이애미, 팔로알토, 오스틴에 이어 시카고가 다음 로보택시 출시 도시로 유력함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채용은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의 지역적 적용을 테스트하고 각 도시의 고유한 교통 환경에 맞춘 데이터를 수집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예를 들어 시카고의 복잡한 도시 구조와 겨울철 악천후는 테슬라의 비전 기반 AI 시스템이 다양한 환경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를 검증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테슬라는 이미 수십억 마일의 주행 데이터를 활용해 FSD를 훈련시켰으며 이는 경쟁사 대비 데이터 우위를 확보한 핵심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이 데이터는 차량이 복잡한 도시 환경, 교통 혼잡, 보행자 움직임 등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데 활용되며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점차 완성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테슬라는 이러한 확장 전략을 통해 미국 내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로보택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제조사들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과 협력하지 않는 이유는 업계 내 경쟁 구도와 전략적 선택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혼다가 테슬라 대신 캘리포니아 기반 AI 회사 헬름 AI와 협력해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2027년부터 혼다 차량에 탑재될 예정으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즉 ADAS의 개발에 초점을 맞춥니다. 헬름 AI 팀에는 테슬라 출신 직원 4명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들 중 일부는 테슬라의 엔드투엔드 신경망 전환 이전에 회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한 직원은 2024년에 테슬라를 떠났으나 테슬라의 엔드투엔드 기술은 이미 그보다 몇 년 전부터 실험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 전환은 자율주행 시스템이 규칙 기반 코딩에서 완전한 신경망 기반으로 전환된 중대한 기술적 도약으로 개발에 수년이 소요되었습니다. 헬름 AI가 테슬라처럼 카메라만 사용하는 비전 기반 접근을 취할지 아니면 라이다나 레이더 같은 추가 센서를 결합할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혼다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신중한 투자로 유명한 기업이기에 헬름 AI와의 파트너십은 자율주행 시장에서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사이버캡 같은 저비용 자율주행 차량의 생산 능력과 비교했을 때 경쟁사들이 3년에서 5년 내에 테슬라를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테슬라는 수직 통합 제조와 방대한 데이터 수집 능력을 바탕으로 비용 효율성과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악천후에서의 카메라 성능 문제만 해결된다면 그 우위는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는 비나 안개 같은 악천후에서도 비전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알고리즘을 최적화하고 있으며 이는 경쟁사들이 라이다에 의존하는 방식과 차별화되는 강점입니다. 경쟁사들의 독자적 개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자동차 제조사들이 테슬라와 협력할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과거 포드가 테슬라의 충전 표준을 채택한 사례는 예상치 못한 파트너십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포드와 테슬라 간 협력은 사전 발표 없이 진행되었으며 이는 테슬라의 기술이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현재 앨런 머스크는 다른 제조사들과의 협력 논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테슬라의 기술을 도입하려는 제조사들이 나타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는 특히 테슬라의 FSD 소프트웨어 라이선싱이나 데이터 공유 모델이 현실화될 경우 더욱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과 로보택시 사업이 성공적으로 확장되면서 경쟁사들의 반발과 법적 논란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판사는 최근 테슬라 소유주들이 2016년부터 이어진 자율주행 기능 과장 광고를 이유로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이 소송은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 차량이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스크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항상 조건부 전제를 달아왔으며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서 꾸준히 진전을 이루고 있음을 강조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머스크는 회사가 탁월하게 실행할 경우 완전 자율주행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하며 기술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왔습니다. 또한 웨이모의 공동 CEO 테크나 마카나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비판하며 웨이모가 이미 여러 도시에서 안정적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테슬라의 접근이 실질적 증거 없이 과대 광고에 의존한다고 비판하며 웨이모의 서비스가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FSD는 방대한 주행 데이터와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점차 신뢰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는 경쟁사들의 비판이 시장 내 긴장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웨이모는 라이다 기반 시스템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했지만 테슬라의 비전 기반 접근은 비용 효율성과 확장성에서 장점을 가지며 이는 장기적으로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은 단순히 라이드헤일 시장을 넘어 개인 차량 소유와 대중교통까지 대체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테슬라의 비전과 맞닿아 있으며 앨런 머스크가 추구하는 마일당 25센트라는 낮은 비용 목표는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테슬라는 이를 위해 사이버캡 같은 전용 자율주행 차량의 개발과 생산 비용 절감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경쟁사들이 따라잡기 어려운 경제적 장벽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테슬라의 로보택시와 FSD 기술은 기술적 우위, 데이터 기반 혁신, 그리고 전략적 확장을 통해 교통산업을 재편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경쟁사들의 대응과 법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준비한 모든 소식을 전달드렸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는 순간까지 함께 동행하길 소망하며 지금까지 테슬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